최악의 총기 난사 올랜도 참사의 테러범 오마르 마틴이 게이 나이트클럽 펄스를 수년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러싱에서 강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봉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 발급하는 내용의 개선 법안이 곧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업원이 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9.11 사태 이후 최대 테러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올랜도 참사의 테러범 오마르 마틴이 광란의 사륙 현장인 게이 나이트클럽 펄스를 수년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만남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테러범 오마르 마틴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마틴의 게이클럽 출입 기록을 조사하고 범행 동기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마틴이 남자끼리 입맞추는 것에 분노했다던 마틴 아버지의 증언과 범행 직전 순위파 급진주의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사실, IS 추종 의심자로 FBI의 조사를 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 범죄 또는 국외 테러 단체와 연계한 자생적 테러 쪽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이 게이 클럽을 최소 3년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마틴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성소수자를 위한 장소의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중 밀집 구역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유명 성소수자 모임 장소에 추가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NYPD 테러방지국 국장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20대 한인이 무장 강도의 피습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플러싱에서 강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구경찰서 범죄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관할에서 75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과 비교해 21% 증가했습니다. 한 주에 평균 3건 이상의 강도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13일에는 와이스톤의 한 술집에서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이 권총으로 업소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업소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범인은 손님들을 위협하다 69세 남성으로부터 머리에 총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던 블루버드와 158스트리트이 만나는 곳의 한 주차장에서 63세 남성이 2명의 타인종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셀폰을 빼앗겼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강도 외에도 주택 침입 절도는 해당 기간 전년도 118건에서 131건으로 11%가 늘었고 중절도도 345건에서 387건으로 12.2%가 늘었습니다. 전체 주요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691건에서 749건으로 8.39% 증가한 상황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이를 대체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데 발급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이나 면, 동사무소에서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생활이나 사업 등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112만 명 중 국내 거소 신고자 8만여 명과 연관 국외 이주자 3만여 명 등 11만여 명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 1,9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거소신고 효력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고 언제든지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H-1B 비자의 추첨용 쿼터를 줄이고 남은 비자를 연봉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 발급하는 내용의 개선 법안이 곧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 로프그랜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쿼터가 조기 소진되고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15만 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H-1B 추첨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금의 H-1B 비자 추첨 제도를 유지하되 그 비중을 줄이고 연봉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H-1B 비자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15%가 넘는 H-1B 의존 업체가 90일 이내에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자격을 현행 6만 달러 이상 연봉자 채용에서 13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비자의 20%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할당돼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이 실시되고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도 폐지됩니다. 로프그랜 의원은 현재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과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제4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3,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3,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중국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해 나눔을 타 커뮤니티에도 전파하고 함께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모집에는 에세이 대신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추가됐습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으로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 추천인 2인, 최근 1년간 학업 성적과 재학 증명서, 커뮤니티 활동 사항 등입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큰 불경기를 겪으면서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종업원이 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스몰 비즈니스는 주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신용 기준을 완화하고 5,000달러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소기업 지원 기금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이 기금으로 지난 회기 1,281개의 사업체의 대출을 승인했고 4,02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4,883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전체 대출 기금의 규모도 현행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액됩니다. 김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해 뉴욕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스몰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됩니다. 5센트를 내고 구입한 비닐 종이봉지를 매장으로 되가져오면 환불해주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주 상원은 종이나 비닐봉지를 가져오면 5센트를 환불해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는 현재의 봉지 유료화 조례의 발효 시기를 11월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주의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인 2월로 미루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의 상점 등에서 제공되는 비닐 종이 봉지 한 장당 5센트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 본의회에서 봉지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봉지 유료화 조례 반대자들은 봉지 유료화가 시행되면 힘들게 살고 있는 뉴욕 시민,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봉지 유료화 조례안은 뉴요커들의 행동 습관을 변화시킬 문화운동과도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상업용 배송 트럭들에게 제공되는 주차 위반 티켓 사면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데이빗 웨프린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은 최근 배송 트럭 등에 대한 특별 구제 프로그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UPS, FedEx, 아마존 등이 운영하는 배송 트럭들이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 벌금을 대폭 삭감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업무 중 주차 위반 티켓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배송 트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벌금 사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프린 의원은 배송 트럭들이 뉴욕시 도로를 하루 종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에도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5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LAPD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LA 한인타운 윌셔와 호바티에 위치한 건물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놓여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특별히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한때 헬기까지 동원하며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자 일부 주민들은 올랜도 총기 참사에 이은 또 다른 테러가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상황 종료 후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이와 같은 의심 물체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소동으로 LA 한인타운 윌셔와 호바트 구간 일대가 약 2시간 동안 차단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FDA의 뒤늦은 늑장 리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리콜됐어야 할 식품이 시중에 판매돼 배탈이 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리콜 조치된 PCA사의 땅콩 버터. 리콜 명령이 떨어지기 전 이 피넛버터를 먹고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9명이나 됩니다. 700명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리콜 명령은 연방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식약청의 늑장 대응이 이처럼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Until a recall happens, okay? Until the distributors and everybody's notified, the American people are notified, everybody remains at risk. 매년 미국에서는 4,80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 중 3,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리스테리아균이 들어간 치즈가 무방비로 유통돼 9명이 감염되고 유아 1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식약청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식약청은 가장 먼저 식품 검사 간소화를 위해 일부 음식의 유전자별 알러지 반응을 일일이 추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사팀을 따로 만들어 리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We need to put in place ways to make sure that we arrive at the finish line more quickly.
리콜 대상의 식료품이 최종적으로 모든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평균 165일이 걸립니다. 식약청의 빠른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식료품 안전검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니코틴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담배 농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소년, 소녀들인데요. 하루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국제인권단체가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산기슭까지 펼쳐진 광활한 담배밭에서 앳된 소녀가 씨를 뿌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담배 묘목을 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Untuk membantu orang tua dan memenuhi kebutuhan. 자기 키만한 담배 줄기에서 잎을 따거나 담뱃잎을 널어 말리는 일은 물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밭에 뿌리는 일도 모두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Kalau paling berat itu menyiram. Kalau tangan ya pegal-pegal, kalau bahu di sini sakit dan kepala berkunang-kunang.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손에 쥐는 건 우리 돈 1,000원 안팎. 푼돈이라도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아이들은 학교 대신 담배밭으로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대부분 니코틴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피부로 스며든 니코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유발합니다. Kadang kok kayak cetak, belangan, muta, batuan. Kadang ada kayak tabu terus 특히 어린 시절 니코틴에 노출된 아이들은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The problem here is that, among the families we interviewed, very few of them had ever received any kind of meaningful education about what the hazards of the work could be for their kids. 필리핀의 수중 금광에선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금을 캐고 있습니다. 공기 호스를 입에 문 채 물에 잠긴 갱도로 들어가는 16살 제럴드. 수심 10m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머물며 금을 캐는 작업을 합니다. Para po sa pamilya, magulang. Yun lang po. 인근의 또 다른 채광장에선 어둡고 좁은 갱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금을 캡니다. Magtulong para mabuhay, para hindi siya mahirapan. 모래와 흙에서 금을 골라내는 작업도 금을 캐는 작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금이 잘 달라붙는 수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은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Children are working in the Philippines in absolutely terrifying conditioning that are life-threatening. They really risk their life, diving underwater, digging in these deep pits, or working with mercury. 국제인권단체들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동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20대 한인 강도 피해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디스 해리슨 백구경찰서장은 어제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 10여 명과의 만남에서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의 어려움이 크다며 인근 CCTV 기록과 현장 목격자들의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상금 3,000달러를 백구경찰서에 전달하며 조속한 용의자 검거와 치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12일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23세 김모 씨가 길거리 기둥에 부딪힌 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김 씨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신호등 기둥에 머리를 세게 박고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퀸즈 엘머스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충격으로 인한 뇌사 상태를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범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뉴욕시 4학년에서 8학년 대상 학생들에게 무료 코딩 수업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부터 여름 학기 동안 퀸즈 공립도서관 26개 모든 분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고교생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글의 무료 코딩 수업 프로그램 컴퓨터 사이언스 퍼스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통한 컴퓨터 게임 개발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등 총 7개의 코딩 수업이 수준에 따라 분야별로 제공됩니다. 뉴욕주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2일 출근 이전 또는 퇴근 이후 시간에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6일에 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내 210개 병원과 유방암 검진 클리닉은 평일은 물론 이른 오전이나 저녁, 주말 최소 4시간 동안 추가로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에는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